여러분은 현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현금이 제일 안전하지? 주식은 위험해. 예금이 마음은 편해. 맞습니다. 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제 1,000만 원이면 오늘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그 1억 원의 가치도 그대로일까요?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략 2%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해는 1%였고 어떤 해는 5%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만약 물가가 3%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1년 뒤에도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3% 올라서 물건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내 돈의 구매력이 3%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 곱하기 3%는 30만 원, 즉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실질 가치가 30만 원 줄어든 셈입니다. 5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150만 원이 아닙니다. 복리로 줄어듭니다. 1,000만 원이 5년 뒤 실질 가치로는 약 8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10년이면 약 74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가치는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금이자 받으면 되지 않나? 이 질문이 나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예금 금리가 3%이고 물가가 3%라면 이론적으로는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세금이 붙습니다. 15.4%가 빠집니다. 3% 이자를 받으면 실수령은 약 2.5%입니다. 물가가 3%라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즉, 통장에 가만히 두는 건 안전해 보이지만 조용히 가치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금은 변동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락장에서 주식을 억지로 팔지 않게 해주는 안전판입니다. 문제는 전부 현금입니다. 전부 현금이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치는 계속 깎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금은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만 보고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가가 3% 오르는 상황에서 월 200만 원으로 살던 사람이 10년 뒤에도 월 200만 원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물가가 3%씩 오른다면 10년 뒤에는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약 27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산은 그대로라면 결국 지출이 자산을 따라잡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조건 투자일까요?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투자에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30%도 나옵니다. 하지만 물가도 확실한 마이너스입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물가는 조용히 깎습니다. 투자는 출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금은 단기 안전 자산입니다. 하지만 장기 자산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자산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식이든 ETF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물가를 이기는 구조입니다. 연호 퍼센트만 되어도 물가 3%를 이기면 실질적으로 2% 플러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10년, 20년이 되면 차이는 엄청 커집니다.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현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용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금이냐 투자냐가 아니라 현금을 얼마나 들고 성장 자산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입니다. 돈은 숫자만 보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치는 시간과 함께 움직입니다. 물가 상승 시대에 전부 현금으로 버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여야 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물가를 이길 구조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줄어드는 구조입니까?